지난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다가오는 6월 1일 제8대 동시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전 11시 백영현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제8대 포천시장 출마를 위해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11시 포천 선관위를 찾아 포천에서의 첫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의 기념 촬영 후 자신의 임시사무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김태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천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 나는 누구다 인사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난 3월 9일 날 우리 기호이번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시켜 주신 우리 시민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예비 포천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백영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제20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네네. 자,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포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한 55% 이상 되는 전 국민의 유권자들의 바람이 이 정권 교체라는 그게 국민들을 네 편 내 편 나눠서 갈라치기 하면서 수없이 갈등하게 만든 그런 정권을 갈아달라는 게 대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거운동 기간에도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대다수가 이제 그런 거를 정말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 이런 바람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이제 몸소 이렇게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가오는 6월 1일 날이 제8대 지방선거잖아요. 네네. 자, 포천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된 경위가 있나요? 네.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중앙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있지만 아주 최접전 부서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 지방정부, 지방 권력에 대한 그 교체 여론도 상당히 이렇게 높은 걸로다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이러한 지방정부가 변해에 지방도 변하지만 나라도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지방을 좀 시민들이 행복한 지역으로 바꿔야겠다는 사명감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난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제7대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셨죠? 네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 패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년이 지났는데 네, 다 지금쯤 되면 거의 다 아시리라 생각하시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예, 저는 이제 30여 년간을 경기도청과 우리 이제 포천시청 여기서 근무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제가 스스로 믿고 행정에 대한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저의 소신만 가지고 지난번 7회 지방선거에 나왔었는데 사실 시민들의 바람은 오롯이 행정에 대한 부분만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정말 종합적인 어떤 이제 일단은 자치단체장도 정치에 속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정말 정치에 대한 부분 그런 게 그 당시엔 좀 약했었고 제가 4년간을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많이 배워온 게 시민들의 진솔한 바람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는 이제
많이 제 나름대로 성숙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우리 시민들께 베풀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또 도전합니다. 그럼 제 요번에 8대잖아요. 네네. 남다른 계획이 있나요? 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예예.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지난 4년간을 정말 시민들하고 격의없게 봉사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격의없게 지내오면서 터득한 시민들의 바람을 제가 이제 이렇게 오롯이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정책으로 시행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자신 있고 제가 슬로건으로 가지고 나온 게 포천을 확 바꾸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일하는 자세 또 포천시가 이렇게 난개발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이 행정도 비대면 행정으로 많이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의 틀도 비대면 행정으로 많이 전환시키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줘야 그 책임감 가지고 권한도 행사하는 건데 우리 보면은 자치단체 리더가 그냥 수직으로 내려서 지시하는 그런 형식 이러는 방식을 저는 확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개발 부분을 그냥 놔두면은 포천 정말 어지럽습니다. 이 난개발 이거를 제대로 된 도시의 틀로 바꿔서 정말 시민이 행복한 그런 포천시가 돼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저는 포천을 확 바꿔놓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한 겁니다. 포천에서 지난 4년간 각종 공사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뵀잖아요. 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뭔가요? 우리 포천시는 전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리고 전부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2중, 3중으로 혜택을 받고 전혀 소외된 이웃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 가지 혜택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계세요. 오죽하면은 그냥 그 삶이 버거워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러한 그 복지의 틀도 확 바꿔서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두터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너무 치중해서 복지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 봉사 활동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직접 보고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질문은 우리 저기 시민들이 요거에 대해서 꼭 그 질문 좀 해달라 요구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네. 현재 제7대 지방선거 시장에 대해서 시정 운영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제가 현직 시장의 시정을 운영하는 방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시민들의 바람은 골고루 나를 선거에서 지지를 했든 안 했든 상대방을 지지를 했든 그분들도 다 포천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두루두루 다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평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나를 지지했던 네 편으로 갈라치기 위해서 갈등하게 하면은 그건 시의 발전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들을 많이 좀 다니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천 패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매한 또 질문이 또 있는데 이번 공천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으며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후보님께서 자신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겠다 확신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공천을 못 받았을 경우에 타 후보에게 어떻게 협조를 하실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보수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인데 보수 정치가 몰락을 하게 된 게 지난 4번, 5번에 걸친
전국단위 선거에서 몰락을 하게 된 게 공천 문제예요, 공천 문제. 이 공천이 밀실 공천이 되고 그냥 내리꽂는 공천이 되고 이런.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뭐 30대 젊은 당대표 이준석 대표도 있지만 어떤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공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고 뭐 지역에 대해서 어떤 봉사하고 이런 부분도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공천하는 시대는 끝났다. 올해는 특히 공정을 기치로,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은 이 하부 조직, 실핏줄 같은 이 지방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은 그 중앙정부 성공 못하죠. 그래서 이번 공천만큼은 정말 깨끗한 공천, 그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공천이 어떤 그 수직적인 공천이 아니라 시민들, 국민들이 스스로 공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민들한테 인정 못 받던 사람이 공천이 될 리도 없고, 그런 공천이 된다면은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어떤 바람 충분히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공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왔기 때문에 뭐 그러면 자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탈락이 되었을 때 네.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공정한 룰에 의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천이 되게 되면은 제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된 사람을 하나로 해서 이 포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전폭 지지를 하고 제가 앞장서서 그분 당선시킬 겁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네. 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3월 9일 날 우리 대통령 공정과 상식의 이렇게 뭐 어떤 그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대한민국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하부 구조인 지방정부가 성공을 해야 중앙정부가 성공을 하는 거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중앙정부의 정권 교체와 아울러서 지방정부도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들 일방적인 교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만을 보고 통합의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 시민들께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한 25일 정도 남았죠, 기간이. 두 달 정도. 두 달 보름 정도. 두 달 보름. 그럼 70일 정도 남았는데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네. 우리 포천 시민들 현안들 잘 숙지하셔서 이번에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